과 위험을 사자는 식으로 얘기를 드리고 나서 공교롭게 또 2,300을 살짝 깨졌다가 올라오는 와중에 공매도 금지와 관련된 그런 정책들이 발표가 되면서 사실 시장도 놀라고 전 세계 금융시장 쪽이 다 놀랐죠. 설마 했는데 한국에서 공매도 금지를 걸어버렸네? 이런 식이 되다 보니까 이거 뭐 여론 몇만 명의 동의권 아니면 뭐 정말 시끄러운 사람이 목소리 큰 사람이 정말 왕이라고 대다수는 사실 별 얘기 없는데 뭐 일부 사람들이 강성으로 얘기하는 거에 휘둘려서 전격적으로 시행한 거 아닌가 그런 생각들도 들지요. 예. 왜냐하면 뭐 쭉쭉 올라갈 줄 알았는데 시장이 별 반응이 없으니까 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웬만큼 이제 시장을 바라본다는 사람들은 단기 호재요, 중장기로 보면 악재다 이렇게 얘기들 많이 했는데 그 단기라고 하는 게 뭐 오래 걸린 것도 아니고 딱 하루에 급등을 해 가지고 엄청나게 상승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다음 날 부터 공매도 금지가 장기적으로 먹구름이다. 뭐 선진금융시장 들어가는 거 물 건너갔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과 함께 일주일 지나고 나서 보니까 공매도 금지 전 수준으로 다시 돌아왔다. 일주일 만에.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공매도 스톱 효과가 벌써 끝이냐. 11월 달 들어서 개인 투자가들이 2조 원 이상 팔았다. 오히려 뭐 서학개미 쪽은 미국 쪽에 대해서도 그렇고 많이 샀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사실 2020년도 3월 달에서 2021년도 5월 달 그 공매도 금지되었을 때는 뭐 전 세계적으로 그런 조류기도 했었고 개박살이 났던 장이 유동성 효과와 함께 올라갈 때였기 때문에 뭐 사실 빈 그릇에 물이 채워지는 효과로 인해서 내가 그냥 떨기만 하면 내 포지션이 올라가는, 그러니까 뭘 사서라도 기다리고 있으면 올라가는 그런 장세였기 때문에 2020년도에서 3월 그 공매도 금지 이후에 한 1년 2-3개월 정도 금지되는 기간 동안에 코스피가 한 1,800 정도 오르다 보니까 뭐 그게 마치 공매도 효과처럼 일부 포장이 된 것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치 뭐 공매도 금지만 되면 시장이 그냥 날아갈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던 사람들도 있었을 테고, 그런 말에 또 귀동냥을 해 가지고 정책적인 결정을 해 버린 사람도 있었을 겁니다. 총선이 어찌 됐든 5달 남짓 남았으니까 지금부터 시작해 가지고 내년 3-4 월까지 쭉 공매도 금지 효과로 끌어올려 이런 상황이 돼 버린다고 하면 민심이 좀 좋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을 적지 않게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저는 이따가도 좀 말씀드리겠지만 공매도의 피크는 사실 어차피 지금 뭐 시장 조성자가 때린다고 하지만 절대량으로 봤을 때는 눈치 보여서 그렇게 때릴 양은 아닐 것 같고, 공매도 금지 효과라는 게 일주일 만에 원위치가 돼서 아무 효과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찌 됐든 정책이라는 게 우리가 그렇게 가볍게 욕할 만큼 쉽게 결정이 되는 건 아니고 중장기적인 효과를 분명히 기대하면서 했던 부분이 있고, 그런 식으로 이끌어 간다고 하면 공매도 금지 효과의 최고치의 흐름은 내년 3월 말에 기록이 되는 게 목표지, 지금 11월 초중순에 갑자기 지수가 2,800, 3,000이 가는 건 아무 의미가 없죠. 지금 갔다가 내년 2-3월에 빠져버리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지금은 공매도 효과든 뭐 조금 이따 나올 예, 뭐 양도세 뭐 한도를 높인다든지 뭐 몇몇 가지 또 뭐 시리즈로 나올지도 모르겠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주는 효과가 결국은 상승 효과와 시너지를 만들어서 내년 3-4월쯤 가장 뜨겁게 시장을 만들어 놓는 게 가장 이상적이고, 제가 지난 봄부터 시장이 뭐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여름에도 빠지지만 그래도 한번 견뎌 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건 결국은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 정치적인 이벤트의 어떤 절정이 내년 4월 초에 있기 때문에 그 즈음까지는 뭐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끌어올리는 정책적인 이벤트가 계속 나올 거로 보는 거예요. 그게 마지막으로 제가 희망하는 거라고 몇 번이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장이 무너지지 않고 꾸역꾸역 올라간 다음에
뭐 총선 정도 이벤트가 지나고 나면 손을 놔버리는 그런 식의 분위기가 많아질 거고요. 아까 오전에 잠깐 얘기를 하다 보니까 뭐 그런 또 희한한 생각도 들더군요. 7월 달에 내년도에 공매도 금지가 풀리고 개인들이 만약 기관하고 외국인들하고 똑같은 위치나 포지션과 조건을 부여받게 되는 공매도가 전격 허용이 되었을 때 어떻게 될까? 뭐 많은 사람들은 또 공매도가 허용됐으니까 외국인 기관이 찍어서 누르겠지 이런 생각도 물론 하지만 개인들이 그때라고 뭐 용기를 내서 엄하게 조건이 똑같아졌으니까 공매도를 열심히 치실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는데 엄하게 치시다가는 진짜 예, 아마 뼈도 못 추리고 패가망신하는 그런 케이스들도 아마 왕왕 나올 거예요. 뭐 지금은 마치 공매도 금지가 되면 뭐 몇몇 종목들은 CFD 계좌나 라더견 계좌처럼 될지도 모르겠다라는 상상도 할지도 모르겠는데 제가 봐서는 오히려 공매도 전면 풀리고 나서 개인들이 운동장이 평평해졌어요라고 했을 때가 가장 개인들한테 또 한 번 위험할 수도 있다. 물론 근데 대다수의 개인들은 인버스나 공매를 때리기보다는 주식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뭐 그렇게 휩싸일 분들은 많지는 않으실 것 같긴 한데 일부가 이제 드디어 조건이 맞춰졌어 이러고서 과도하게 오른 거다 생각되는 거 이제 뭐 엄하게 파셨다가 어, 치도곤이라고 하죠. 예. 곤장 맞는 그런 사례들이 왕왕 나올 때도 있을 겁니다. 예. 자, 자, 우리 손막고 선생님이 왜 짜증나서 왜 나가시죠? 위에 뭐라고 해놓으셨나요? 예. 아, 주도할 테마. 예. 제 시간이 아직 많이 남았으니까, 마저 다 들으셔야죠. 예. 처음에 그거 얘기하고 나면 나중엔 할 말이 없잖아요. 자, 그리고, 어, 지금, 일주일 동안 외국인들이 많이 판 것과 산 것을 여기 좌우로 대칭을 해놨는데, 음, 의외로 그냥 뭐 공매도 금지됐으니까 공매도로 팔았다고 보기는 어렵고, 순매도 상위 종목군에는 대부분 2차전지성 종목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요. 반도체 종목을 외국인들이 일주일 동안은 많이 샀다. 이렇게 좀 돼 있습니다. 삼성전자랑 뭐 하이브랑 SK 하이닉스 같은 것들을 몇 천대 이상으로 많이 샀다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지금 이건 뭐 이미 여러분들한테도 이미 다 여러 번 보여드린 뭐 다른 분들도 보여드린 자료일 수도 있는데 공매도가 지금 아직 쇼크오버가 제대로 들어왔다고 얘기를 안 해요. 예. 견딜만 해서 그럴 수도 있고 뭐 지난주 월요일 같은 장이 며칠만 됐으면 뭐 한번 못 참고 들어왔을 것 같은데 뭐 일부 이제 금요일 날 지지난주 금요일 날 판 사람 중에 당황해서 도로 채워놓은 사람도 있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들은 그냥 견뎠다고 보는 거고 뭐 그 며칠 지나서 공매도 장골 보거나 이랬을 때 별 변화가 없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공매도 쇼커버가 생각보다 별로 안 들어왔다 이런 시각들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계속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금지 이후에 뭐 개인들도 뭐 기관들도 외국인들도 다 불만이고 혼란이에요. 뭐 어떤 분들은 공매도 괜히 금지시켰다 이런 분들도 있고 다 똑같지 않습니다. 근데 어찌됐든 일주일 사이에 지수는 하루 후끈 솟았다가 다시 원위치 됐잖아요. 예, 일주일 천하다, 뭐 일일 천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시장 주변 변수를 냉정하게 따져봐야 되고 내가 갖고 있는 개별 종목 실적이 2분기보다 3분기가 좋아졌느냐 아니면 4분기 때도 좋아질 기업을 갖고 있느냐 이렇게 가장 기본적인 걸 체크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들이 과연 코스피 200 종목하고 뭐 코스닥 150 종목들만 잔뜩 들고 있었기 때문에 공매도 금지에 따른 어떤 뭐 효과들 같은 것들이 바로 나지 않는 거에 대해서 짜증 느끼실 수도 있는데 뭐 시장이 어찌됐든
예년에 우리가 한 3번쯤 했던 공매도 금지 효과 때와는 서로 상황이 엄청나게 다른 상황에서 만들어진 효과란 말이에요. 이게 그냥 정말 뭐 장이 개박살이 나 가지고 큰일 났어요 이래 가지고서 한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번 거 같은 경우는 쪼끔 성격도 다르고 뭐 시점도 좀 애매하기도 하고, 그리고 개인들이 약간 좀 시장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염증을 느끼고 있는 게 좀 장기화돼 가지고 이런 쇼크로 인해서 '야 인제 좀 해 볼 만해.' 이렇게 뭔가 인제 의지를 불태우기에는 상황들이 좀 녹록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미 좀 기운이 빠지고 염증을 느끼는 상황에서 나왔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뭐 제가 이렇게 굳이 내용을 말씀드리지 않더라도 공매도 8개월 전면 금지 기간에 돈 버는 투자 전략이라고 요렇게 친절하게 나와 있잖아요. 한번 읽어 볼까요? 공매도 잔액과 실적을 함께 살펴봐야 되고 디스플레이랑 반도체주가 유망하다고 여기 유력한 신문 인터넷 뉴스에 나왔는데, 예. 또 다른 뭐라고 할까요? 섹터나 이런 거 뭐 끝없이 원하실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들이 제일 잘 알고 잘 평소에 많이 보시는 섹터 그거 집중적으로 파시면 되는데, 세상의 섹터가 아주 새롭게 그냥 공매도 금지 통해 가지고 뭐가 불쑥 솟아오르고 이런 게 아니잖아요. 당연히 순리대로 치면 공매도 잔고 비중이 큰 종목들이 서서히 비중은 줄어들게 돼 있으니까 걔네들이 뭐 천년만년 기다릴 건 아니고요. 제 생각에 정부에서 만약 부양의 의지가 있다고 하면 이번에 이미 친 거에 대해서는 소급 효과가 없겠지만 기관 외국인 개인 가릴 것 없이 뭐 한 90일 정도나 100일 정도로 공매도 유지 기간을 뭐 한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시장 조성자에 대해서도 사실 여러 가지 좀 불합리한 요인들이 있지만 억지로라도 하여튼 뭐 똑같이 금지시키겠다. 호가는 어차피 뭐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해서 한다고 하면 한 2번 정도 또 업사이드의 기회는 앞으로 8개월이라는 기간 안에 충분히 열려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공매도 효과 이번에 없다고 단정 지으시면 안 돼요. 다들 효과가 없다고 느끼시면 그게 대다수의 의견이면 진짜 효과가 없을 것 같지만 의외로 생깁니다 또. 어차피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공매도 7개월 넘게 지금 금지를 일단 걸어 놨는데 이게 지금 뭐 장이 갑자기 3천이 된다고 공매도 풀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내년 6월 말까지는 어찌 됐든 빼도 박도 못하고 공매도 금지가 걸려 있는 상황이라서, 아까 그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CFD 계좌든 라더경 계좌든 뭐 그렇게까지 뭐 10배 올리고 이런 것들이 몰래 뭐 성행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고요. 어쨌든 일부러 찍어 누를 수 있는 방법이 하나쯤 사라졌으니 뭐 욕을 하면서 나가는 외국인도 있겠지만 내가 사면 또 지수가 따라붙고 가격이 따라붙네 이렇게 생각하는 외국인 기관 왜 없겠어요. 그걸 이용해서 오히려 '한번 올려보자.' 이렇게 생각할 만한 그런 사람들도 있을 거라고요. 지금 오늘 없고 지난주 뭐 화요일 이후에 없다 그래서 '이 정책이 무의미했다. 뭐 무용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건 없습니다. 제가 봐서는 끼를 부려도 한번 부릴 수 있을 거고 그 피크는 내년도 봄쯤 돼야지 의도한 바가 되는 게 가장 이롭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찌 됐든 여기에서도 얘기를 하듯이 제가 뭐 이거 이상의 특별한 느낌을 말씀드릴 수는 없는 것이고, 잔고 비율 높은 종목이 우선순위라는 거야 삼척동자도 뭐 뻔히 아는 얘기 아니겠어요? 근데 거기에 플러스 실적이 동반이 돼야 돼요. 실적이 없는데 그냥 공매도 때문에 이런 식으로 주가가 눌린 것에 대해서 "난 분개한다. 화난다." 무슨 의미가 있어요? 실적이 안 나오는 기업들. 실적이 줄어든다. 예상치보다 안 나오는데 주가만 바득바득 올라가야 된다고 소리 지르시면 그보다 좀 허망하신 케이스가 어디 있습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주식시장이라는 데가 숫자 노름 아니에요. 아무리 뭐 미래의 가치를 뭐 모르지만 어쨌든 땡겨와서
지금의 주가로 다 녹여가지고 싸다 비싸다 이렇게 해갖고 뭐 플레이들을 하고 계십니다만, 정말 안 될 기업을 뭐 억지로 사기성으로 만드는 거 아닌 바에는 어떻게든 나오는 자료들 이리저리 취합을 해서 모아서 보면은 앞으로 좋아질 기업하고 안 좋아질 기업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앞서서 잠깐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 시장의 가장 큰 문제가 앞으로 그렇게 크게 안 올라갈 기업인데도 올라갈 기업으로 포장이 돼갖고 우리들이 뭐 속든지 아니면 속는 셈 치던지 그런 종목들에 대한 어떤 회유에 많이 넘어가니까 문제죠. 근데 그걸 누가 중재라거나 뭐, 예, 이렇게 중심을 잡아줄 만한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저도 능력도 없지만 불가능해요. 차라리 그런 생각들 많이 하죠. 야, 저런 거 올라갈 때 편승해서 한 입이라도 베어 먹고 나오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전혀 안 움직이는 종목보다는 뭔가 이슈를 만들어서 올라가는 게 차라리 나으니까 저런 거 왜 이용 안 하고 이상하다고 욕만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린 게 지난주까지의 버전이에요. 저도 오죽 답답하면. 예. 이게 시장이란 데가 뭐 퍼 10이라는 절대값에 훨씬 모자라게 저평가되어 있는 기업이 발견돼서 와 그걸 샀더니 뭐 2배 3배 올라서 퍼 10까지 너끈하게 올라버렸어. 퍼 3밖에 안 되는 애가. 이런 정답을 추구하는 장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그런 장이 아니거든요. 원래 그런 장을 추구하는 식으로 가는 게 그래도 뭐 합리적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시장이 뭐 퍼가 100짜리 200짜리들을 워낙 좋아하시니까, 그러니까 저런 거죠. 급등주 성격이 이를테면 퍼가 100이 되는데 걔가 10이 될 때까지 추구한다, 이제 이런 시장이 됐어요. 퍼 3, 4짜리를 10을 추구하고 15를 추구하는 장이 되는 게 아니라 퍼가 100인 회사가 퍼가 10이 될 때까지 될 때까지 뭐 끌고 다닌다, 뭐 이런 상황이죠. 뭐 그래서 흔히 말해서 시쳇말로 우리나라 장은 고퍼주를 사서 저퍼주가 되면 팔아야 된다, 이제 이런 논리를 우스갯소리로 많이 얘기를 합니다. 그게 뭐 절대적으로 맞는 얘기인지는 알 수 없는데, 제가 아주 어릴 때 배웠던 시장의 어떤 뭐 저평가 주식 사가지고 적정한 수준 이상으로 넘어버리면 파는 게 주식 투자라고 배워왔던 거랑은 좀 배치되는 그런 시장이죠. 지금은 누가 봐도 가늠하기 어려운 가치를 주가에다 녹인 종목들이 대우를 받고 있는 시장이다 보니까 자, 웬만한 지식과 지혜를 가지고서 이 종목을 평가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자꾸 자극적인 소재나 꾼들이 뭐 하는지 이런 것들만 좀 눈에 불을 켜고 보게 되는 거고, 아주 그냥 뭐 상식적으로 와, 이 기업 진짜 돈 잘 벌었다 이런 기업은 거들떠 보지 않죠. 예. 쟤네들은 벌긴 버나 본데 오히려 의심해요. 야, 너네 이번에 너무 많이 벌었는데 다음 분기부터는 덜 벌 거 아니냐? 그거 피크아웃이라고 얘기하죠. 그렇게 계속 의심을 해요. 못 보는 기업에 대해서는 너네 다음 분기는 망조 들어서 망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는 잘 생각 안 하는데, 돈을 한 2, 3분기 쭉 벌어서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 계속 잘 버는 기업에 대해서는 오히려 색안경을 끼고 피크아웃이라는 논리를 갖다 붙여서 이거 주가 못 갑니다라고 하고 투자 의견 하향시켜 버리는 그런 케이스들도 상당히 꽤 있죠. 시장이 참 아주 좋은 의미로 말하면 신박하고 재밌는데, 그런 흐름을 탈 줄 아는 사람한테만 재밌는 거고, 대다수 그렇지 못한 분들한테는 뭐 올해가 사실 물론 지수도 연초 대비해서 분명히 올라 있기도 하고 뭐 10배쯤 올라간 종목들도 여러 나왔고, 로봇이나 AI 쪽에서 뭐 연초부터 뭐 2차 전지도 마찬가지지만 1월 말부터 뭐 초여름까지 심하게 땡긴 그런 궤적들이 없었던 뭐 재미도 없는 한 해였다 이런 거 아니죠. 상당히 익사이팅하게 올라간 종목들이 되게도 많았는데 한 8, 9개월, 10개월 하고 나니까 내가 연초랑 뭐가 달라진 거지? 이런 생각들을 하시게 되는. 분명히 중간엔 분명히 뭐 굉장히 재밌고 좋았는데 이거 초겨울 지날 때쯤 이렇게 보니까 그게 손만 시렵다? 예.
내가 뭐 올해 되게 재밌는 장에서 논 것 같은데 내 계좌는 별로 재미가 없네. 오히려 뭐 여름쯤에 고점에서 잡아가지고 또 터졌네. 2차 전지 잡아서 터졌네. 로봇 잡아서 터졌네. 의료 AI 잡아서 터졌네. 엔터 잡아서 터졌네. 지금 이런 상황들에 봉착돼 있는 분들이 많으니까 예. 그런 분들한테는 참 어렵고 힘든 장인 게 분명합니다. 예. 자, 어떡할까요? 예. 제2의 바이코리아 뭐 이런 운동 해가지고 예. 저평가돼 있는 종목들 막 심하게 좀 끌어올리는 그런 국민운동 같은 거 해보자고 좀 제안하면 좋을 것 같은데 누가 총대 메고 하시려고 하실 분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또 다른 아저씨가 등장을 해야 되는데 말이죠. 예. 자, 하여튼 얘기가 길었는데요. 뭐 제가 지금 느릿느릿 얘기해가지고 야 시장은 지금 예. 뭐 아까랑 지수는 별반 다르진 않은 것 같은데 뭐 이렇게 답답하게 움직이는데 너도 그냥 뭐 뜬구름 잡는 얘기 하고 있냐 이런 생각 하실 거는 같은데 자 이제 공매도 이슈는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좀 아마추어적인 결정을 했고 누가 봐도 웃기니까 예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궁리하고 있다고 생각 들고 글로벌 추세 역행인 거는 뭐 누가 봐도 분명하고 외국인들의 저항이 우려된다는 얘기들이 많지만 뭐 실제 외국인들 저항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뭐 일부 사무소 뭐 떠난다는 얘기가 있지만 그거 하나 떠난다고 지금 뭐 야, 우리나라에서 외국인 다 떠나니까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떨어야 되는데 이런 것도 아니고요. 자, 노림수는 내년도 3, 4월 지수 피크가 중요하다라는 거고 공매도 금지보다는 펀더멘탈 자체에 충실해야 되고 은근히 쇼커버 순환은 일어날 거다 생각합니다. 가장 최근에 저는 쇼커버 순환이 일어나고 있는 쪽이 의외로 네이버 카카오나 게임주 같은 것들이 그런 종목군에 속한다고 생각하거든요. 실적이 일단 기대 이상으로 나오잖아요. 물론 뭐 펄어비스처럼 안 나온 것도 있지만 크래프톤이나 그 위메이드처럼 생각 이상으로 잘 나온 애들이 있어요. 그런 애들 중심으로 지난주 뭐 지수가 빠질 때도 게임주들 선전이 꽤 있었거든요. 예. 그리고 네이버 카카오도 물론 뭐 오늘이야 좀 주춤되고 있겠지만 이미 바닥은 지수 바닥보다 먼저 치고 욕은 욕대로 먹은 상태에서 은근히 고개 들고 있는 그런 종목군에 속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한테 지금 뭐 지수가 제자리 내려왔고 오늘도 불편한데 젠장 무슨 공매도 효과가 있는 거냐라고 화를 내시고 저한테 뭐 한 바가지 쏟아내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타이밍상으로 여러분들의 지금 분노랑 아쉬움, 허탈함과 맞물려 봤을 때 아유 정말 얘기하는 거 마음에 안 들어 이러실 수 있거든요. 뱉어내세요. 그냥 참고 그러시지 말고 제가 봐서는 여러분들 지금 귀한 돈 가지고 어렵게 투자하시는데 성과가 안 나시니까 막 당황하고 화내시고 뭐 어려운 와중에 누구한테든 배설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 하시고 계실 분들 있을 거거든요. 예. 아니 돈 안 내고 여기 무료방 오셔가지고 얘기하실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냥 여러분들한테 진짜 뭐 쓸 분 쓰세요. 그게 이제 공공 안녕 질서를 해칠 정도 되면 저희가 적당히 알아서 삭제해 드릴 테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수위가 안 넘는 수준에서 저한테 얼마든 꾸짖어 주셔도 되고 왜 이렇게 시장을 못 봐? 아니면 왜 이렇게 올라가는 거 종목 못 불러줘? 이런 거 마구 얘기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주제가 되는 내용으로 다시 좀 돌아가 볼게요. 어닝 시즌 막바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이제 뭐 지난주 후반부터 이제 개별 종목들 막 실적 나오잖아요. 뭐 그래서 이제 유탄을 맞았던 게 대표적으로 오늘 이제 한미반도체가 된 것이고요. 이론적으로 내일 모레까지 어닝 시즌 뭐 그 기준에 맞춰가지고 웬만한 것들 나올 텐데 여러분들 잘 아시지만 실적이 좋을수록 당연히 일찍 발표하게 돼 있어요. 예. 자랑하고 싶잖아요. 가실적이라도 먼저 얘기하잖아요. 예.
LG전자 같은 경우 이번에 10월 초에 솔직히 삼성전자보다 하루 먼저 발표했잖아요. 실적 좋아서. 보통은 같은 날 오전 오후로 얘기하는데 워낙 좋아서 또 그렇게 발표도 하더군요. 근데 사실 11월 15일 날 데드라인에 맞춰서 하는 애들은 이게 뭐 규정 준수긴 하지만 어떻게든 사실 늦게 얘기하고 싶은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적은 사실 보통 뭐 해마다 발표하는 루틴이 있는데 그것보다 하루 이틀이라도 먼저 발표하면 그래도 좀 낫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가 있습니다. 뭐 물론 이제 뭐 빼도 박도 못하고 뭐 내일 또는 모레 저녁 때까지는 대부분 발표를 해야 되겠죠. 근데 뭐 이번에도 또 뭐 중간이긴 하지만 아직 뭐 그런 회계법인에서 인정을 못 받은 회사들도 좀 있을 겁니다. 아마 15일 지나서 뭐 미제출 기업들도 몇 개쯤 나올 거고 그러겠죠. 뭐 그런 거에 해당되지 않을 기업이란 걸 사실 뭐 미리 알기란 어려우나 뭐 계속 누적적인 적자라든가 또 뭐 어떤 손익의 그 변동성이 좀 커진다든지 뭐 매출이 급감을 한다든지 이런 이제 분기별 뭐 낌새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가 투자를 함에 있어 가지고 단 한 번에 망한다라는 건 사실은 뭐 상패라든가 아니면 관리 종목 편입, 회사가 거래 정지를 먹는다든가 횡령 뭐 이런 것들에 참 우리가 뭐 알 수 없는 그런 부분들을 갑자기 당함으로써 크게 한 방 터지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그런 성격의 종목들이라고 하는 게 또 다른 기대값이 있기 때문에 일부 편입을 해서 '야 요거 지금은 못난인데 좀 지나서 이 고비 넘기면 굉장한 뭐 변동성이 있을 것 같아.' 이런 것들 가지고 관심을 갖고 잡고 계신 경우가 있는데 지금 같은 장세에서는 더더욱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정상적인 종목들도 숫자가 쪼끔 삐끗하면 시장에서 여차없이 그냥 가차없다고 표현하죠. "너네 못 봐주겠다." 이런 뭐 이런 식으로 인제 평가가 나오니까 참 우리가 미리 뭐 실적에 대해서 예측을 하고 기대하고 평가를 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얘기지만 어찌 됐든 그렇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컨센서스가 있는 기업들 위주로 뭐 매매 비중을 높이는 게 이론적으로 맞는 거고 증권사에서도 관심 없거나 모르거나 뭐 사실 1 년이 가도 리포트 하나도 안 나오는 기업에 대해서는 뭐 숫자는 진짜 분기마다 분기 보고서에 나오는 거 말고는 체크할 길이 없으니 그 석 달마다는 사실 그 안에 중간중간의 기간은 완전히 그냥 깜깜이잖아요. 뭐 회사에서 뭐 공시 진짜 수출이나 뭐 증설에 대한 어떤 뭐 좋은 부분이나 또 안 좋은 악재를 일부러 발표하기 전에는 어떤 내용들을 확인할 길이 없기 때문에 사실 그래서 또 어느 정도 볼륨이 있고 리포트가 그래도 뭐 개발세발 나오는 그런 기업들에 주목해서 하시는 분들도 뭐 그래서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자, 미국의 기업들이요. 빅테크들이 어두운 실적 전망을 하고 있다라는 기사가 주말에 있었거든요. 성장주가 맞느냐 뭐 이런 질문이 있었고 투자자가 우려한대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 들어보면 '미국이 금요일 날 왜 올랐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빅테크들도 실적들이 이번에 좀 약간 저조하게 나오든지 아니면 4 분기나 내년도 쪼끔 전망을 비교적 보수적으로 얘기한 데가 어느 때보다 많았거든요. 그런데도 뭐 주가가 금요일 날 세게 또 올랐으니 '아 걔네는 실적이 쪼끔 부진하다고 해도 오르네.'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 여기 S&P 500 지수의 500개겠죠 당연히. 가장 큰 7개 주가의 주가 수익 비율이 31배라고 합니다 평균값이. 나머지 493개는 반값이라는 거죠. 거의 2배라고 하니까 얘네들 7개가. 아마 15 정도 뭐 16 정도 될 것 같아요. 자 뭐 우리나라 시장 코스피나 코스닥이 시장 평균퍼로 보면은 뭐 30은 아닐 테고 뭐 10대 초반이다 뭐 요 정도 얘기합니다. 10대 한 초중반 정도 얘기하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우리나라는 반대가 뭐냐하면 큰 기업들 주가 수익 비율은 상당히 오히려 낮고 저조한데 나머지 여타 기업들 많은 종목들의 PER 단이 너무 높은 게 흠이라면 흠이죠. 상당히 높게 형성돼 있는 애들이 꽤 많다. 그러니까 진짜
뭐 시가총액 기준으로 코어가 될 만한 뭐 탑 10 종목 기준으로 보면 의외로 착한 애들이 많은 게 우리 시장이고요. 뭐 미국은 오히려 얘네들은 큰 기업들 PER이 작은 기업들 493개 2배 정도 된다 할 정도로 큰 게 더 평가받아요. 예. 근데 우리는 조금 약간 그렇지 않은 것도 좀 일부 있는 것 같아요. 뭐 전기차 완성업체 같은 경우 PER이 뭐 3배 나와도 어 계속 뭐 실적 발표해도 그 순간부터 앞뒤로 연일 빠지기만 하는 것도 그렇고, 물론 뭐 또 다른 이슈가 있으니까 그렇겠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실적의 그 어떤 비중치를 너무 도외시한 그런 주가들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 아무튼 뭐 이런 상황이고요. 배터리 쪽은 예. 뭐 어쨌든 나오는 얘기가 최근에 어렵다. 그래서 투자를 좀 지연하고 뭐 합작 공장을 해지한다. 뭐 이런 이슈들이 주말에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도 지금 200불 정도 내외의 가격인데 146불 정도로 나름대로 HSBC에서 투자 의견 매도로 제시하는 것들도 있었고, 최근에 LG, SK온, 폭스바겐, 뭐 GM식으로 해서 전기차 합작 공장 뭐 연기라든가 배터리 공장 설립 연기, 그리고 뭐 2년 동안 팔 전기차 목표 생산 계획 폐기 뭐 이런 식으로 모든 업체들이 대부분 좀 조절에 들어가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올해보다 내년도 전기차가 더 팔리겠나 하는 그런 우려가 있는 것이고, 또 리튬 가격도 다시 빠지기 시작해서 이런 부분도 4분기 실적에도 좀 악영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축도 있습니다. 예. 그리고 반도체는 뭐 아까 수치대로 외국인들이 한 1조 이상 매수를 했다는 얘기들도 있었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중심으로 해서 뭐 계속 들어온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만, 그 중국 반도체 기업들 중심으로 해서는 최근에 심각한 반도체 공급 과잉이 우려된다 이런 얘기들도 엄연히 또 주말 기사로 나온 바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뭐 상장된 지 이제 몇 달 안 된 파두라는 기업이 시가총액 2조 원대가 넘었던 회사가 이제 뭐 쪼그라들어서 이제 한 7, 8천억, 한 6천억 대인가요? 그 정도 회사로 많이 쪼그라들었는데도 이게 지금 분기 매출 뭐 1억, 2억, 3억 이런 정도의 어떤 부분을 해석하거나 해명하기에는 너무 뭐 안타까울 정도로 매출이 없었다라는 데 대해서 많은 종목들이 또 뭐 우려를 좀 표하는 모습이고, 한미반도체 실적도 또 한번 이제 후벼 팠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 날 시간회에서 이렇게 많은 반도체 소부장 종목 중에서도 한미반도체 약간 유사하거나 한미반도체와 함께 지난주 금요일까지 최고치 흐름 비슷하게 달렸던 애들 중에 상당히 마이너스 종목들이 많이 나왔고, 뭐 오늘 지금도 그렇죠. 지금도 한미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빠지고 있고, 뭐 여타 기업들이 아직 오전만 해도 그런 얘기를 좀 드리긴 했거든요. 이게 오늘 한미반도체 자체 이슈지 나머지 애들이 이 정도만큼 준 게 아닌데 뭐 다 같이 동조를 할까요? 여기서 한미반도체 저렇게 빠지는 건 그냥 놔두시고 나머지 애들 원격거래 빠지는 애들은 그래도 좀 분할 매수 해봐야 되겠죠. 이런 시각이었는데 오전 한땐 그런 게 잠깐 먹히기도 했었어요. 근데 시간대가 한 10시, 11시 넘어가니까 그 흐름마저도 좀 사치스럽게 느껴질 정도로 동반 하락을 같이 하고 그런 것들이 좀 나오긴 하더라고요. 예. 자, 하여튼 소부장 약세까지 나옵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도 긍정적인 얘기가 없느냐? 삼성이 3D 패키징 쪽으로 반발짝 빨리 도전하고 있다는 얘기들도 있고요. 엔비디아를 뭐 회피하기 위해서 네이버가 어디랑 손잡고 무슨 가속기 같은 거 만들었다는 얘기들도 있습니다만, 이 대당 5천만 원씩 하는 1년 이내 기다려야 되는 AI 서비스의 필수 소재인 뭐 칩이죠. 이거에 대해서 지금 뭐 사람들 여전히 목매고 있다.
이게 무슨 짓을 해서라도 구하고 싶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한미반도체가 지금 이번 3분기 7, 8, 9죠. 여기서 보여준 모습은 뭐 극도로 실망스럽고 예, 안 좋은 상황인 거 분명한데 예, 그것도 사실 오늘까지일 뿐이지 오늘도 우려되고 내일도 우려되고 이렇게 계속 하실 것까지는 아니에요. 냉정하게 말하면. 예. 사실은 제가 봐서는 오늘 딱 단절이 되고 오늘까지 그래 심하게 빠지는 거 오케이. 근데 이걸 내일도 또 하나의 재료로 또 붙잡고 빠지고 또 붙잡고 빠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정이 많아가지고 한 재료에 대해서 쉽게 좀 놓지 못하는 경향들이 있는데 어, 미국은 좀 그렇잖아요. 보통 좀 하나 좀 악재 나오면 하루에 거의 다 그냥 뭐 최고의 반영을 다 해버리죠. 예. 이미 지난 일인데 뭐 이걸 가지고서 오늘도 빠지고 내일도 빠지고 모레도 생각해 보니까 더 괘씸해서 빠지고 뭐 이러는 건 아니지 않냐 뭐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예. 음, 에코프로요? 제가 그 페이지를 갖고 나올까 그러다가 뭐 말았는데 사실 뭐 여의도에 지금 에코프로 매도 리포트 쓴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욕하고 뭐 때릴 것처럼 그러고 따라다니는 분들 꽤 있다고 뭐 뉴스에 나올 정도니까 오죽하겠습니까? 근데 에코프로 지금 뭐 빠지는 게 증권사 여러 군데 뭐 평균 목표가예요. 현재가도 아니고 목표가가 뭐 20만 원대 후반이나 30만 원대 초중반 정도가 대부분이니까 뭐 걔네들 입장에서 사실 아주 생각이 예, 크게 바뀌지 않는 한은 목표가를 뭐 지금 현주가 수준 이상으로 당장 쓸 이유가 없으니까 사실 좀 약간 제도권 중심으로 봐서는 흔히 말해서 책상머리에서 계산해 갖고 쓰는 뭐 친구들 중심으로 봐서는 뭐 그렇게 큰 그림을 그려서 2028년도다 2030년도다 그때 뭐 전기차 침출이 한 60-70% 되면서 크게 벌 것 같다라는 것들을 지금 땡겨다 놓는 거에 대해서 뭐 부정확하다 이렇게 뭐 계속 주장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일부 뭐 배터리 아저씨를 중심으로 해서 여전히 뭐 좋게 보시는 분들은 지금은 뭐 치욕을 겪고 있고 뭐 전기차 안 팔린다 그래서 잠깐 후퇴하고 있지만 뭐 내년도부터는 다시 오른다라고 예, 변함없이 믿고 계신 분들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 인제 순수 개인 투자가들이 사실 제일 문제예요. 예. 그 팬클럽에 가입해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이미 봄부터 해서 초여름까지 해서 큰 시세가 난 분들이 꽤 있다고요. 죽으라고 하면 죽는 심까지 하실 분들이 있어요. 예 크게 먹었기 때문에. 이 사람이 말하는 게 신적인 영감을 준다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다 그러냔 말이에요. 일부는 그런 분들이 계시겠죠. 그런 분들은 팥으로 매주 쓴다 그래도 믿어요. 그 얘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면. 가스라이팅이든 뭐든 이미 당해 버렸거든요. 예. 그냥 '내가 의지를 갖고 이렇게 믿고 있어.'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뭐 제가 봐선 예 하여튼 좋은 경험을 하셨으니 그렇게 믿는 게 이상할 것도 아니죠. 예. 그걸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예. 근데 그게 인제 서로 상처를 주고 뭐 주장하다 보면 악유가 일어나고 뜻하지 않게 또 물리력이 행사가 되기도 하고 볼썽사나운 상황들이 만들어지는 거니까 뭐 에코프로가 나중에 정말 한 1 년쯤 있다가 진짜 고지고대로 증권사 목표대대로 30이 갈지 뭐 100 한 30-40이 가 있을지 뭐 누가 알겠습니까? 예. 그때 뭐 시장 컨디션이나 또 전기차 진짜 반값이 나와서 지금 2차 수요에 대해서 망설이고 있는 분들의 수요를 뚫고 혀를 뚫어서 전기차가 많이 팔린다 그러면 뭐 득달같이 금방 또 올라갈 섹터가 이쪽이 아닐까 싶은데 그리고 리튬 가격 빠진다, 빠진다 그것도 뭐 원재료에 대한 선입 선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그래서 아니 싸게 산 것도 인제 채워질 테니까 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원가가 상당히 낮게 잡히는 어느 임계점도 나오겠죠. 지금은 뭐 3 분기 실적도 비싸게 사온 원료를 가지고 싸게 파니까 뭐 적자가 나고 순이익이 많이 줄어들어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할 말은 없는데
아니 싸게 사올 때도 있었. 지금 싸게 사올 거 아니에요. 뭐 연초보다 6, 70% 리튬이 싸졌는데 그 싸게 사온 건 언젠가 또 제값 빨고 팔게 됐을 때 수익성으로 또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상황이 나오겠죠. 이게 뭐 언제까지 몇 년치만큼을 제가 살았는지 모르겠는데 리튬을 도대체 분기별로 이렇게 계속 비싸게 사온 거 가공해 가지고 싸게 파니까 손해야 이걸 지금 몇 분기나 당해야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그림이 바뀌는 때가 오겠죠. 예. 자, 엔비디아가 그게 올해 퍼로 이미 생각들을 안 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읽은 글에는 내년도 퍼는 한 3-40배 정도라 그래요. 예, 엔비디아가. 올해는 100배라고 저도 연초에는 울부짖다가 혼난 경우도 많아요. 예. 40배인데요, 뭐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예. 그게 그 PER을요. 뭐 현재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보통 6개월, 12개월 포워드 미래 PER을 가지고 보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에 그게 정답이 없어요. 뭐 지금은 이 정도인데 미래는 훨씬 줄어들어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솔직히 지금 나와 있는 PER은 현재 확정되지 않은 순이익으로 PER 계산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작년도 이익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확정돼서 PER 얘기하는 건 다 사실 작년도 거고 12개월 포워드는 오히려 지금 기준으로 앞으로 12개월 봤을 때 실적을 감안해 봤을 때 뭐 추산한다 이런 PER이기 때문에 그 의미가 조금 다르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자, 뭐 어렵고 힘든 과정에 있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 예, 1시 35분 정도 됐네요. 자, 이번에 실적 발표 한 해들 중에 상대적으로 저는 뭐 견디는 섹터 이런 것들이 보면은 어찌됐든 뭐 전망치든 뭐든 간에 컨센서스보다 더 나와야 돼요. 여러분들 해당되는 종목들이 그런 종목들이길 부디 바라는데 이게 뭐 그럴 수 있는지 아닌지야 모르는 거죠. 예. 근데 적어도 예상치 자체가 거의 비슷하게 나오는 기업들이 많기 때문에 예상치 자체가 사실은 지난 분기 대비해선 그래도 좀 우호적인 애들 위주였어야 되는 거고 이미 이제 실적은 많은 기업들이 발표를 했을 테니까 따져 보시면 예, 결국 좋아져야 돼요. 계속 숫자가 안 나오는 기업들이 주가가 급등하는 건 사실 사리에 맞지도 않고 언젠가 호되게 당하게 돼 있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뭐 이번에 위메이드나 크랩톤 같은 경우는 위메이드 영업이익이 300억 예상했는데 50%더 나왔고 순이익은 180억 적자 예상했는데 400억 흑자가 나왔어요. 그리고 크랩톤도 1,400억 영업이익 예상했는데 1,800억 나왔고 1,300억 순이익 예상했는데 2,100억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좀 시원하게 올라가는 데다가 지금 여기 게임주들 오른쪽 화면 보시면은 이런 것들이 최근에 일일 공매도 거래 비중 얘기하는데 심한 것들은 뭐 20% 초반에서 10% 초반까지 몰려있는 애들이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이 정도로 상당히 좀 예, 많이 몰려있던 쪽이 이런 거였는데 그런 거 면에서 상당히 좀 의외로 좀 조절을 받았다 이런 기업들이 있고요. 앞으로 실적 베이스가 이렇게 좋아지니만큼 주가가 부러진 데서 상당히 좀 우상향을 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들이 나오는 섹터가 바로 게임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이번 주 목요일부터 이게 수능 날이긴 한데 그날부터 아마 주말까지 해서 그 지스타라고 하는 게임 쇼가 또 부산에서 열리죠. 그런 부분도 신작들 나오면서 그리고 위메이드가 이번에 메인 스폰서인데요. 2020년도에 메인 스폰서 맞은 다음에 그 회사가 한 15배쯤 올랐다는 거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고 위메이드도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지금 요새 좀 올랐는데 위믹스 가격 계속 좀 추적을 하시면서
결국은 위메이드나 위메이드 맥스, 위메이드 플레이는 위믹스 가격 자체의 본질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아요. 위믹스가 올라가면 올라가는데 얘네가 올라가는 요인은 뭐겠어요? 상장되는 데가 더 많아지면 질수록 올라가죠. 지난주에 고팍스인가요? 예. 그 뭐죠? 그 5대 우리나라 가상거래소 연합체 한 군데인데 걔네들은 지난번에 그 위믹스 퇴출될 때 거래를 안 시켰던 회사예요. 원래 거래가 안 됐던 회사라 이번에 이게 재상장이 아니라 그냥 신규 상장이다 이러고 위믹스를 그냥 전격적으로 상장시켜버렸는데요. 뭐 제가 보기에는 위믹스 같은 게 일단 100개 가까운 그런 게임류들을 모아가지고 위믹스 플랫폼을 만든 것도 있고, 뭐 중국 진출 이슈도 있고, 또 이렇게 상장되는 지경이 계속 넓어지면 기존에 그 퇴출됐던 세네 개 코인 쪽에서도 결국 이거 지금 1년 얼마 안 남았어요. 그게 1년 후 재상장 기준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다시 재상장이 유도가 되거나 이러면은 위믹스가 조금 더 활발해질 수 있다라고 전 생각이 들어서 이게 물론 중간에 여름쯤에 뭐 거기 코인 갖고 뭐 국회랑 뭐 엮여가지고 약간 좀 이슈도 있긴 있었는데 뭐 그런 것 쪽은 일단 벗어난 분위기고 예. 크게 문제화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예. 네, 수능 날은 1시간 늦게 열고 1시간 늦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10시에 시작해서 예. 정규 시간이 4시 반까지 하는 거죠. 예. 1시간씩 그냥 그대로 연장된다. 그러니까 설날 우리 개장하는 날은 1시간 늦게 시작해서 제 시간에 끝나죠. 5시간 반만 하고 끝나는데 수능일은 또 국내 유일의 1시간 수년 시장일 뿐 끝나는 시간이 예, 뭐 평소와 다르게 평소와 똑같이 3시 반이 아니고 1시간씩 수년이 돼서 늘어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4시 반까지 하셔야 되니까 그날은 조금 뭐 예, 수능생 있으신 분들이야 뭐 부산하고 정신 없으시겠습니다만 조금 늦게 시작하는 건 좋은데 4시 반까지 하니까 뭔가 되게 이제 하루 종일 하는 느낌이 살짝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예, 여러분들 지금 뭐 심하게 올라가고 많이 올라갔다가 이런 것도 안 되는구나. 내가 들어가면 끝이구나. 이런 상황들에 뭐 놓여 있는 분들 많잖아요. 예. 진짜 여러분들 답이 없을까 싶은데 뭐 제가 원래 개인 뭐 중소형주 플레이 많이 하는 사람이지만 진짜 여기 PBR 1배 기준으로 봤을 때 뭐 0.19배도 있고 0.3배, 0.5배 정도 있는데 이렇게 북밸류보다도 반값 정도밖에 안 되는 회사들 중에 실적이 그냥 무난하게 나온다 이런 기업들 사놓고 계시면 답이 없을까요? 우리나라는 정말 이런 애들은 영원히 안 갈까요? 계속 2차 전지 조정 이후에 튀어 올라가고 로봇주 올라가고 뭐 의료 AI 또 꿀렁대다가 또 올라가고 뭐 초전도체 올라가고 맥신 올라가고 빈대 올라가고 뭐 이스라엘에서 포 하나 쐈다 그러니까 방산주 올라가고 맨날 이런 것만 그냥 쳇바퀴처럼 해야 될까요? 예. 힘든데. 뭐 그런 상황도 언젠가는 달라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지금 당장은 시장이 크게 달라질 꿈이 없으니 우리는 우리의 어떤 바라보는 눈이 진짜 가치 투자를 뭐 위에서 내가 그냥 이쪽으로 성향을 갖고 있어 이런 분들은 PER 0.5 밖에 안 하고 예, PBR, PER 5배 이하의 종목들을 사셔 가지고 포트 만들어 놓고 기다리시는 게 정답이죠. 예. 그 외에 내가 성향도 아닌데 2차 전지 요 정도 조정받았으니까 들어갈 만할까요? 그런 분들한테는 2차 전지는 영원히 고퍼줍니다. 들어가실 분위기가 아니에요. 언제 들어가실 그건 아마 그쪽을 주장하는 사람들 데리라고 하면 최소한 3-4 년은 지나야 접어주 맥락이 되니까 그때쯤 들어가야 되는 종목이죠. 예. '이만큼 버는데 요 정도밖에 안 하네.' 이렇게 느낄 정도가 되려면 그네들 주장대로라도 3-4 년은 최소한 지나야지 될 겁니다. 지금은
다 애게 요거밖에 못 버는데 이렇게 비싸 이런 걸 떠안고 투자를 해야 돼요, 어떤 가격이 돼도. 지금 어떤 가격을 갖다 놔도 지금 가격을 설사 갖다 붙여도 싸다고 얘기는 안 하잖아요, 이론적으로만 해석하면. 예. 그러니까 미래 3-4년 있다가 지금보다 뭐 10 배 20배 벌 건데 이걸 왜 니네들은 근시안이라 몰라보느냐. 이런 분들 아니면은 지금 이런 걸 투자할 이유는 없는 거죠, 사실. 여러분들의 뭐 흔히 말해서 그 MBTI 성향도 뭐 좀 맞춰 보셔야 되고, 내가 지금 전투력이 있는지 아니면 보수 평화적인 종목들 선호하는지 내 성향부터 따져 보시면서 포트폴리오의 질을 관리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뭐 이번 주 주간 전망은 뭐 1일 천하로 끝난 공매도 금지고 이제 실적으로 승부할 때다 이러는데, 말이 실적으로 승부하지 우리나라장이 근데 실적으로 뭘 해줬냐 말이에요. 실적이 좋아지면 그거에 걸맞게 메이저 수급이 환장하고 들어오고 뭐 개인들도 못 사서 날리고 뭐 이러는 상황이래야 실적으로 승부를 하지. 실적이 좋은 기업에 대해서 피크아웃 아니냐고 오해하고 있는 상황에서 뭔 실적으로 승부를 해요. 이거는 기업이 그냥 좋으냐 안 좋으냐는 살아나느냐 안 살아나느냐 그거의 문제지, 주가가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는 지금 별로. 그러니까 한마디로 실적 장세가 아니죠, 지금 장세가. 오히려 역실적 장세? 실적이 안 좋은 애들이 오히려 잘 가는 장세. 이렇게 봐야 되겠고, 뭐 2400 지지력 테스트는 오늘도 살짝 했는데, 뭐 코스피는 뭐 지금 지수상으로 보면은 크게 밀릴 생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적어도 뭐 표현대로만 보면은 오늘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사실 밀릴 일은 아니잖아요. 나머지 뭐 한미반도체 때문에 소부장이 밀릴 수는 있으나, 엄격하게 말하면 사실 미국에서 뭐 우리 디램 쪽이 주요 포지션은 아닙니다,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관련해서 뭐 그쪽이 세게 가서 4%나 오른 건 아니지만 어쨌든 업황에 대한 비전이 있으니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내 빅테크들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4%나 올랐다는 뭐 팩트 자체가 있기 때문에, 사실 제가 봐서는 코스피는 뭐 생각보다 그렇게 빠질 지수는 아니에요. 그리고 아까 수치적으로도 뭐 외국인들이 던지고 있는 수량 자체, 뭐 볼륨 자체가 그렇게 지난주보다 강하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막 2-30 빠질까 봐 그렇게 걱정해야 될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코스닥 쪽에 있어서는 아직까지 공매도 힘은 아니더라도 자연스럽게 2차 전지 쪽이나 배터리 쪽에 대해서 보수적인 뉴스들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것들을 무찌르고 야 이거 아닌데라고 나올 수 있는 어떤 트리거가 아직은 없어요. 그런 부분이 좀 아쉽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삼성전기도 사실은 지난 2주 전인가 실적 발표할 때는 상당히 좀 제가 알기로는 충격받았던 기업 중에 하나로 알고 있는데 아닌가요? 삼성전기가 올라간다고 하는데, 뭐 삼성전기는 원래 뭐 전장용 MLCC 쪽으로 좀 특화돼 있고 그러니까 뭐 전장 쪽에 대해서는 뭐 내년도도 충분히 뭐 전기차 아니더라도 내연기관차도 앞에가 대시보드나 이런 쪽은 뭐 전장이나 전기장치 쪽 부분이 훨씬 좀 커질 것 같습니다, 제가 봐서. 근데 뭐 말씀대로 맞아요. 뭐 실적이 안 따라가면 수급인데, 수급은 사실 수급이 눈알이 있습니까, 여러분? 수급은 제가 보기에는 눈이 없어요. 예. 수급은 그래서 뭘 이거다라고 하는 게 꽂히면 들어올 뿐이지, 그렇게 뭐 예후가 좋거나 아니면은 수급이 영원하지는 않잖아요. 결국은 "와 이거다." 이래 갖고 뭐 뜻모르는 사람들 같이 땡겨 놓고 또 확 다른 데로 빠져나가는 그런 초단기성 수급이라는 게 많아서 진짜 말 그대로 수급엔 눈이 없습니다. 뭘 바로 쳐다보고 들어오는 게 아니고 '요거 요놈 봐라. 오늘은 요쪽이다.' 요렇게 얻어 걸리면 치고 나오고, 또 좀 늦게 감지하고 뒤늦게 들어오시는 분들한테 떠넘기고 나오고, 뭐 이런 것들이 수급의 단타 아니겠습니까? 이런 현상들이 너무 많이 나오는 것도 참
문제라면 문제 아닌가 싶습니다. 예. 자, 그리고 몇 가지 뉴스 보면 사실 이 반도체 2차 전지가 제대로 안 가주니까, 예. 어, 그러니까 경제대국 10등에 5천은 가야 된다고 주장을 하고 싶으면 5천을 뭘로 만들어요? 예, 지수 5천을. 현대차 100만 원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예. 퍼한 지금 정도만큼 벌기로 하고 한 15 정도쯤 가야 되지 않을까요? PER이? 예. 뭐 물론 미국의 GM 포드도 뭐 4, 5밖에 안 된다고 하긴 하더라고요. 테슬라는 높지만. 예. 그러면 뭐 아주 쉽네요. 현대기아차 전부 다 전기차로 바꾸면 테슬라식으로 평가받을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런 상황이 되겠지만 그건 최소한 2030년도 이후가 되겠죠. 자, 그 제가 언제 한 2년 전인가 쫙 막 좋을 때 현대차 100만 원, 뭐 삼성전자 한 20만 원 막 이렇게 부른 적도 있어요. 우리나라 뭐 3,500, 4,000 가야 된다며요. 그걸 꿰맞추려면 대형주들 그 가격까지 안 가고 어떻게 4천, 5천을 갑니까? 반대로 말씀드리지만. 그렇게 갈 수 있고 가야지 갈 수 있는 건데, 근데 안 사면서, 여러분들조차도 안 사면서 지수가 5천이 정답이라고 하는 거는 뜬금없지요. 예. 사실 그래서 여러분들부터 뭐 풀뿌리식으로 한 주, 두 주 현대차 사고, 삼성전자 사고, 하이닉스 사고, 싼 것들 사가지고 계속 모으세요. 이렇게 지금 오늘이 1일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의미 없죠. 안타깝기도 한데, 언젠가 또 그런 궤적이 인기를 얻을 때가 있을 겁니다. 우리 시장도 뭐 언제든 이렇게 그냥 뭐 성장성 자체만으로만 인정받는 그런 시장의 국면이 이제 거의 또 저물고 있으니까 실적이 또 대우받는 그런 시장이 돌아오겠죠. 뭐 무라카미 뭔가 뭐 그 양반이 얘기하는 주식 4개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실적 장세, 금융 장세, 실적 장세, 뭐 반금융 장세, 반실적 장세 그런 궤적이 돌고 도니까 기다리시면 또 그런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음, 그러게요. 예, 수기 작성은 저도 옛날에 그 아주 초기에 그 주문을 직접 안 내고 주문내는 그 여직원한테 주문지 써다가 장표에 써가지고 전표에다 써서 낸 적이 있습니다만, 아직도 수기로 한다라는 게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걸 어떻게 그러고 있었지? 하여튼 뭐, 이번에 좀 어찌됐든 의지를 가지고 멈추기까지라도 했으니 뭔가 좀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뭐 의심받지 않는 그런 정책들이 좀 만들어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자, 여러분 이게 장이 안 돼서 막 반도체도 안 가, 배터리도 안 가 이러니까 맨 테마가 요상한 것들로 몰리는 거야. 이 맨 빈대 와 빈대 갖고서 해당 종목들이 막 4, 50%씩 올라가고 이거 말이 돼요? 빈대가 도대체 뭐라고? 거기다가 우리나라 살충제는 듣지도 않는다는데 관련주들이 왜 그렇게 올라갑니까? 도대체. 진짜 여러분들 이상한 데 가갖고 물리고 막 이러지 마세요. 최근에 유가주들 올라갔다 개박살 나서 저한테도 막 한탄하시는 분들 많은데 유가가 150불쯤 가 있을 때 주가를 왜 추종을 해서 따라가시냔 말이에요. 실제 유가가 80불대에서 벗어나지도 않는데 우리나라 유가주들이 무슨 해당이 있다고 그런 종목을 사가지고 부를 얻겠다고 그걸 쫓아가셔갖고 3, 40% 터진 다음에 어떻게 하면 좋으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러시면 안 돼요, 진짜. 네. 그냥 못 먹더라도 그런 이상한 종목 하지 마시고 빈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그냥 못된 놈들끼리 그냥 노는 거야. 아우 싫어. 근데 물론 폐렴은 모르겠어요. 폐렴은 심상치 않게 퍼지기도 하고 뭐 저 주변에도 이제 막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서 근데 폐렴약이든 감기약이든 만드는 회사가 한둘이래야 말이죠. 뭐 단일해서 한두 개
옛날에 코로나 때 뭐 모더나 아니면 예, 뭐냐 그거 둘 중에 하나야 이래 가지고서 뭐 회사가 엄청나게 부를 잃었지만 지금은 사실 폐렴, 감기, 독감은 뭐 유사 약물이나 업체가 너무 많아서 걔네들을 어떻게 다 끌고 가겠어요. 예. 사실 그 불가능한 얘기지. 그리고 어제 그 아랍 쪽의 왕세자들 뭐 잔뜩 모여가지고 뭐 규탄했다고 그러던데, 예, 그러니까 일부 오늘 아까 이제 장중에 초반에 그 미군 기지에 시리아 쪽에서 미사일 날라와가지고 미군들 뭐 여러 명 죽었다 이런 뉴스 나오면서 이제 오늘 또 유가 관련주들이 또 올라가고 방산주 일부 올라가고 그러는데, 예, 예, 어저께 이제 아랍 뭐 정상회의 있어가지고 이스라엘 규탄도 하고 뭐 이란 대통령이 참여해야 되네 뭐 이런 식으로 예, 말폭탄을 엄청 날렸습니다만 말로 저렇게 떠들 때가 사실은 의미도 없고 예, 얘네들은 유가를 어느 정도 선 이하로 빠지는 걸 바라지 않기 때문에 계속 말폭탄을 할 수밖에 없지만 실질적으로 참군을 한다? 제 생각엔 어렵다라고 봅니다. 자기네 타이틀 들고 이란군이 이스라엘하고 싸우러 내려온다던가 이런 거는 제 생각에는 잘 안 일어날 것 같은데 예, 그냥 계속 수위만 올리는 거예요. 예, 제가 보기엔 유가가 빠지면 안 되니까. 유가가 계속 빠지잖아요. 예, 내년도 경기 침체 온다고 하니까 중국의 수출 데이터가 자꾸 줄어드니까 유가는 계속 줄어들고 앉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계속 감상 카드. 근데 이란이 예, 사우디랑 지금 손잡았는데 감상 카드를 하게 되면 유가가 약간 지장을 받겠죠. 원래 이란은 그동안 수출을 계속 몇 년 동안 못 해가지고 쌓인 기름이 많아가지고 언제든 틈만 있으면 많이 팔려고 하는 애들인데 사우디가 나랑 편먹어 이러면은 솔직히 엮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란도 잘 생각해야 돼요. 얘네들도. 예. 자, 그리고 내일 모레 시진핑 바이든 회담. 이거야말로 정말 마지막 기회인 것 같습니다. 바이든 시진핑 대통령으로 만나는 거 마지막일 것 같은데 뭔가 나올 수 있을 테죠. 예, 경제 제재, 뭐 중국에 대한 반도체, 배터리 약간 풀어주거나 뭐 어떻게 하면서 중동 좀 말려줘 뭐 이런 거 몇 가지들 빠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나오면 서로한테 재앙이라는 건 뭐 지네들이 더 잘 알 겁니다. 이런 것들도 약간 국제적으로 보면 긍정 신호일 수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배터리 반도체 생각하면 얘네들 문제가 서로 잘 풀렸을 때 장기적으로는 별로 좋지 않다 이런 것도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자, 그리고 주식 양도세는 뭐 50억인지 100억인지 한다고 하니까 뭐 지켜보시고요. 그리고 예, 무디스의 신용 전망 등급 뭐 하향은 신용 등급을 내린 게 아니잖아요. 신용 전망을 부정적으로 바꾼 것뿐이지. 그래서 지금 이게 부정적으로 바꿨다 그래서 바로 등급이 내려오느냐? 아닐 거예요. 최소한 1-2년은 걸릴 겁니다. 제가 봐서는 다른 애들 두 군데는 다 이미 등급 자체도 내렸지만 이번에 이제 의회 양극화 경고하고 있고 뭐 셧다운 우려한다는데 이번 새로 된 하원 의장이 뭐 제가 며칠 전 발언 기준으로는 임시안을 또 통과를 해서라도 이 올해 내로 셧다운은 없다라고 얘기를 한 부분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셧다운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리고 과거에 셧다운 사례가 몇십 차례 있었거든요. 한 5, 60년 역사상에서 몇십 번 있었는데 셧다운이 실제 일어나고 나서 장이 빠진 적은 없어요. 한 번도. 셧다운이 일어나면 그 다음엔 항상 시장이 기대하는 건 셧다운 며칠 있다가 끝나겠네. 이걸 예상하기 때문에 셧다운 때문에 장이 빠진다고 생각하는 건 물론 셧다운 될까 안 될까 이런 불안감 갖고 자꾸 녹여서 얘기들을 많이 하십니다만 제가 봐서는 과거의 데이터는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다. 오히려 셧다운 시작이 되면 그 다음부터 시장은 평온해지더라. 예, 이런 사례가 있느니만큼 셧다운 가지고 너무 예, 시끄럽게 얘기하는 분들의 얘기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게 전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어, 미중화해가 한국으로서 엄청난 호재라고요? 예, 단기적으로는 그렇게 느낄 수가 있는데 예, 중기적으로 보면 엄청난 예,
안 호재입니다.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 미국하고 중국하고 잘 지내면 우리나라한테 좋은지. 예. 별로 안 좋을 겁니다. 자, 지금 제 시간대가 거의 다 뭐 돼 가지고 이제 2 시까지 해야 되니까 한 1분 정도 남았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충분히 고대했던 바니까 좋을 수 있어요. 뭐 금리도 내려가고 만약 중동 상황도 안정되고 이런 것들이 좋긴 좋은데, 예, 칩스법이나 그 배터리 쪽에 IRA법에 있어서 중국 쪽에서 우회 기회가 열린다고 하면 우리나라 업체들한테 얼마나 안 좋은데요. 예, 반도체나, 예, 2차 전지 쪽에 좋을 일이 없습니다, 생각적으로. 예. 근데 단계는 그런 거 누가 별로 걱정하겠어요? 일단은 싸우던 애들이 화해하니까 무조건 좋아 이렇게 해석들을 많이 하겠죠. 예. 음. 이게 뭐 우리나라는 솔직히 반도체 2차 전지 배터리가 거의 탑2인데 나머지 섹터 뭐가 뭐 화장품 그런 거 기분 조금 더 좋아질래나? 뭐 그런 거 말고는, 예, 사실 그렇게 실질적인 거 별로 없다고 보시는 거, 예, 있습니다. 자, 오늘은 요 정도로 하고요. 예, 좀 어려운 장이지만 여러분들 장은 앞서서도 뭐 다른 대표님도 비슷하게 얘기하셨던 것 같은데 시장은 사실 지금 오히려 공매도 때문에 한번 우리가 출렁거렸을 뿐이지 주변 변수들 생각해 보면 지금보다 사실 지수가 조금 더 올라 있어야 맞는 장인데 오히려 더 혼란을 겪게 되면서 조금, 예, 예상보다 좀 내려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고요. 점진적으로 저점이 좀 높아지는 약간 느릿하지만 조금은 개선되는 시장이라고 보고 일단은 매일 맞는 어닝 시즌은 내일 모레부로 끝나니까 그 뒤에는 4분기 실적 시즌까지 한 네다섯 달 시간이 있잖아요. 이때가 차라리 뭐 기업들 주가 움직이기에는 오히려 나은 시기가 아닐까 생각이 들기 때문에 15일 날이 미국 뭐 중국 정상회담 이슈도 있고 또 뭐 셧다운에 대한 이슈가 주말쯤 정리도 될 거고 우려하는 것보다 어떤 일이 안 나온다고 하면 뭐 시장 주후반 들어서 갑자기 안정세를 찾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2차 전지 쪽도 물론 지금 뭐 쇼커버 없으니까 더 빠지는 거 이런 거 우려하는 부분도 있지만 제가 봐서는 고점이라는 게 괜히 나온 고점은 아니고 거기 대비해서 충분할 만큼의 뭐 하락층이 있었다고 보기 때문에 제 생각에 더 시원하게 부러지는 건 거의 끝나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뭐 지난번 저점은 잘 안 깰 것 같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면서 딱 일주일 있다 다시 뵈어야 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날 12시 반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십시오.